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유전에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과 특징을 봤다면 오늘은 실제 사람의 유전 현상을 보려고 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상염색체 유전이 있다면 사람의 염색체는 1번에서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가 있고 23번에 해당하는 성염색체가 있으니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누어서 볼 거라는 거지.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기본 멘델의 법칙이 지켜지는 멘델의 유전이다 라고 하는 형태야. 이것의 예는 대부분 혐알기는 되는 것이 우성, 안 되는 것이 열성. 눈꺼풀, 쌍꺼풀이 있으면 우성, 없으면 열성,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거지. 미맹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미맹은 PTC 미맹이라 해서 쓴맛을 예민하게 느끼면 우성,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하면 열성이다. 이렇게 비교되는 기본적인 멘델의 유전이 있고, 이런 멘델의 유전 때 우리는 네모를 쓰면 남자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고, 동그라미를 써주면 여자다 라고 얘기를 하며, 둘 사이에 선을 그어서 아래로 빼면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 중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벌어지면 일란성, 쌍생하다 라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상염색체 유전 중 멘델의 유전의 예외 현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에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첫 번째가 바로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거지. 복대립 유전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ABO식 혈액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자, 이 혈액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쪽 질병과 병원체라고 하는 것에서 응집원과 응집소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 그때 응집원은 적혈구막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굳이 A냐 B냐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대립 유전자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났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표현형, 겉으로 드러난 혈액형은 이라고 말하면 늘 얘기하는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인격 좋기로 유명한 A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지. 당연히 나는 A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B형, AB형, O형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유전자를 표현을 해준다면 실제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그들의 유전자형은 어떠했을까라고 말하는 거야. A형은 AA로 대립 유전자가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AO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A형이다 라고 말을 하고, A가 O보다는 우성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B형의 경우는 역시 BB이거나 BO로 표시가 될 것이며 B가 O보다는 우성이다 라고 하겠지. A, B형은 A와 B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이고 이때 A와 B 사이의 우열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가장 열성인 O로만 구성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O형이라고 한다는 건데, 보니 얘네들을 표현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지금 보니까 A와 B와 O라고 하는 두 개의 우열 유전자가 아니라 세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를 상동 염색체 상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두 개씩 한 쌍을 이루었을 때 유전자형은 총 6종류의 유전자형이 나오며 이들의 우열관계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형은 총 4개의 표현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바로 이것이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A표식 혈액형의 복대립 유전의 우열의 관계는 A와 B는 동일하며 O보다는 우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형을 만들 때 두 개씩 한 쌍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 유전자의 형태가 쌍을 이룬 종류가 다양할 뿐 두 개 한 쌍이라고 하는 형태는 유지를 한다. 그런데 세 번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한 쌍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형질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의 쌍이 여러 쌍이 동시에 관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인자 유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인자 유전의 예는 키, 피부색, 몸무게, 그리고 지문선의 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네. 그러면 키는 얼마, 우성, 얼마, 열성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없겠지. 몸무게도 마찬가지며 피부색도 정확하게 피부톤이 무엇, 우성, 무엇, 열성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다인자 유전은 보통 라지라고 표현이 되는 우성으로 표현되는 유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즉 누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몇 개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나누어 주며 보통 평균값으로 표현이 되는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열이 제대로 없고 무엇이 존재하느냐? 평균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다인자 유전이다. 그러면 이런 멘델의 유전과 복대립 유전, 다인자 유전은 모두 상위염색체 유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성염색체 유전은 또한 어떠한가라고 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성염색체 유전을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염색체 유전. 자, 성염색체 유전으로 들어가면 성염색체는 남자의 경우는 X와 Y, 여자의 경우는 X와 X 이렇게 해서 성을 이루게 되잖아. 그럼 이 둘 중에 X염색체 유전과 Y염색체 유전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 Y염색체 유전. Y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 이거는 남자에게만 걸리는 유전이야. 여자에게는 걸리지 않아. 그 이유는 남자에게만 Y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쪽 성에만 있는 유전이다 하여 한성 유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한성 유전의 Y염색체 유전의 대표적인 예는 귓속털 과다증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병은 한번 외워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Y염색체 유전의 특징은 아빠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아빠가 이 유전병이면 아빠를 통해서 Y염색체를 받게 되는 모든 아들도 유전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한성 유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거다. 두 번째, X염색체 유전은 어떤 것인가? X염색체 유전은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여자는 X가 두 개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유전자가 비교되며 겉으로 발현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X염색체 유전에는 생맹이라고 하는 것과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생맹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남자의 경우에는 XY 정상과 XY 중에 X, Y라 그래서 생맹의 유전병이 나타나는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지. 여자의 경우는 XX와 X, X
우리는 이 경우는 보인자라고 해서 X 염색체가 열성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X, X인 여기 경우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 생명이라는 유전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이라 확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바로 X 염색체 유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반성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거지. 물론 생맹과 혈우병은 지금처럼 서로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줄 거야. 특히 이 중에 혈우병의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치사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거야. 치사 유전은 열성 치사 유전이라서 열성끼리 대립 유전자를 이루게 됐을 때 그 아이는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 죽게 되므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돼.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열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열성끼리 대립 유전자를 이루는 치사의 경우가 없을 텐데 여자는 요 경우에 열성끼리 대립 유전자가 같이 있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 혈우병은 여자가 치사 유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로서 혈우병 환자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야? 지금부터 가계도 보는 방법을 잠시 정리를 할까? 가계도를 보는 법에서 첫 번째는 바로 병명을 확인하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혈우병 그리고 생맹 주어졌으면 무조건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인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 미맹 그러면 상 염색체 유전의 열성 유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예 지금까지 공부한 간단한 병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또다시 뭐가 있을까? A표식 혈액형 그러면 복대림 유전 키, 피부색이라고 하면 다인자 유전 이렇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겠지. 두 번째, 병명이 나오지 않은 시험 문제에서 다음은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병명이 표현되지 않은 가계도의 경우 첫 번째 확인하는 건 한성 유전인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한성 유전입니까? 라고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한성 유전을 확인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빠의 유전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게 된다. 자, 혈우병과는 조금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혈우병 역시 남자에게서만 나타나고 여자는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 유전병만 보면 남자만 있네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겠지. 그러나 한성 유전은 집안의 모든 아들이 다 아빠를 닮아야 하는 반면 이 혈우병의 열성 유전은 모두가 다 아빠를 닮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야. 또한 이 한성 유전의 특징은 여자에게서는 병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특징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자, 한성 유전입니까? 네. 그럼 한성 유전으로 가계도를 풀면 되고요. 한성 유전이 아닌데요? 라고 답이 나오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반성 유전입니까? 그것도 열성 반성 유전입니까? 를 먼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열성 반성 유전을 보는 방법은 유전병 여자를 찾는 거다. 그러면 이 유전병 여자는 X, X, 열성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 유전병 여자의 아빠는 어떻게 되겠니? 이 여자에게 X를 하나 주어야만 했었으므로 아빠는 100% 유전병이어야만 해. 혹은 아빠가 아니라 아들의 경우를 봤을 때도 아들은 아빠로부터 Y를, X는 엄마로부터 받게 되므로 무조건 100% 유전병이어야만 하는 경우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병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의 아빠나 그 여자의 아들을 확인했을 때 만약에 유전병이 아니다라고 하면 반성 유전이 아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네 번째. 반성 유전이 아니었어? 그러면 이것은 상염색체 유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짓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을 게 무엇이야? 바로 우열을 확인하는 거지. 우열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빠나 엄마에게서 없는 것이 자녀에게 나타났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는 열성 순종이 되고 부모에게서 그 열성이 숨겨져 있었으니 부모가 바로 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이 자녀의 형질을 열성이라고 놓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가계도를 완성할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는 이 유전병은 성염색체 유전병입니다 라고 했는데 3번까지 맞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반성 유전의 우성 유전이구나 라고 하는 예외도 있다. 자,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보겠어. 그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에서 딸만 유전병에 걸렸어. 자, 그러면 1번 병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 확인이 불가능하군. 2번 한성 유전일까? 여자가 유전병이 걸렸으니 한성 유전이 안 되네. 3번 반성 유전인가? 이 여자의 유전병을 보고 아빠를 봤더니 아빠가 정상이라서 역시 반성 유전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에서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주어졌나? 라고 했더니 나는 이거를 그릴 때 성염색체 유전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것은 상염색체 유전이 되고 상염색체 유전에서는 정상인 부모 사이에 유전병인 딸이 태어났으므로 딸을 열성, 부모가 라지스몰로 되어져 있는 잡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유전병이 열성 유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야. 자, 가계도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유전의 형태를 찾은 뒤 모든 가계원들의 유전을 일일이 유전자형으로 확인을 해 주어야 문제를 분석하는 데 오류가 없다.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